와,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막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화려한 잔치가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맞을까요? 오늘 이 뜨거운 숫자 뒤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5천. 한때는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코스피 지수인데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몰리고 있고요. 시장 전체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이건 뭐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기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나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과연 평범한 우리들도 그 온기를, 그 혜택을 제대로 느끼고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시사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판에 실린 김은정 기자의 아주 날카로운 심층 분석 기사 코스피 5천 누구를 위한 사장 최고치인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주식시장 화랑이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불과 2년 만에 주식시장의 총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생산량, 그러니까 GDP를 훌쩍 뛰어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금융자산의 가치가 실물 경제의 규모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핵심적인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대조.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제도는 증권거래세라는 걸 기반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내가 투자해서 돈을 잃었을 때조차도 세금을 내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불합리한 지도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 여야가 모두 합의했던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제도였는데요.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기존 방식은 내가 돈을 벌었든 잃었든 상관없이 거래 행위 자체의 세금을 매겼다면 금투세는 오직 실질적인 성공, 즉 내가 진짜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설계된 훨씬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상식적인 개혁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이야기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이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결국 이런 정치적인 압력과 여론에 밀려서 금투세는 시행 직전 마지막 순간에 폐지되고 맙니다. 심지어 금투세를 지지했던 쪽에서조차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하면서도 결국 정치적인 부담감 앞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개혁을 연기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치인들이 금투세 도입하려면 시장이 좋아야 한다, 코스피 3천, 4천은 넘어야 한다고 그런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조건을 훌쩍 뛰어넘는 화랑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 공정한 세금 제도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개혁이 무산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진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0.004%.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의 비율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전체 투자자 중에 정말 극소수의 슈퍼 리치들만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 현실이 더 명확해지죠. 결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이익의 대부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금투세 폐지는 이런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이득은 훨씬 가볍게 취급되는 시스템. 이건 정말 엄청난 불균형이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김은정 기자의 분석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자산을 통한 투기를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는 우리에게 이 문제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강력하고도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주식 시세표에 찍히는 어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